이 도둑년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이년을 당장 거적에 싸서 갖다 버려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겨울밤 치악산이었어요. 여자가 거적에 말려 눈밭에 내던져졌습니다.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뿌리신 대로 거둔 겁니다. 10년 뒤였습니다. 같은 여자가 말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10년 전 자신을 버리라 명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항상 행복이 가득하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퍽! 무딘 소리와 함께 새끼줄 매듭이 끊어졌습니다. 손목을 칭칭 감고 있던 줄이 스르르 풀리자 서리는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폐속으로 밀려드는 공기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동짓달 치악산 골짜기의 바람은 살을 애는 정도가 아니라 뼈까지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서리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달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휘익, 휘익. 작은 짐승 같은 숨소리였습니다.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자객인가? 아니면 산짐승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즌 전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 횡령 누명을 씌우고 하인들에게 명했던 그 목소리, 거적에 말아 치악산에 갖다 버려라. 개미 한 마리 살아나오지 못하게 단단히 묶어라. 서리는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바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작은 손이 서리의 발목에 닿았습니다. 서리가 화들짝 놀라 발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그 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묶고 있던 새끼줄을 더듬더니 다시 무언가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돌멩이가 줄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손목줄을 끊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어요.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온 것이었어요. 마지막 매듭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발목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서리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축 늘어진 몸을 작은 손이 부축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았어요. 어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멈췄어요.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사내도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어요. 짐승 가죽을 기워 만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흙과 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맨발이었습니다. 이 추위에 맨발이었어요. 하지만 서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산짐승의 눈 같으면서도 어딘가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낯설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툭 떨어뜨렸어요.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새끼줄을 끊느라 생긴 상처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서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리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리를 끌다시피 걷기 시작했어요. 서리는 그제야 왼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차가운 쇠붙이가 송금을 눌렀어요. 어머니가 남긴 반다지 열쇠였습니다. 하인들에게 끌려 나올 때도 놓지 않았던 열쇠. 거적에 묶여 산골짜기에 버려지면서도 꽉 쥐고 있던 열쇠였어요. 서리는 그 열쇠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걸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7살짜리답지 않은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줬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이 자신의 새끼줄을 끊어줬으니까요. 서리는 아이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가 서리를 부축해 바위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서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서리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7살짜리 작은 몸이 어른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아이가 서리를 커다란 바위 아래 내려앉혔습니다. 바람이 덜 부는 곳이었어요. 아이가 품에서 작은 물통을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낡은 물통이었는데 어디선가 짐승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아이가 따라준 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서리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어요. 서리가 물통을 돌려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아이의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보았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물통을 도로 품에 넣으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묻듯이 담담했어요. 왜 버려졌어? 나처럼? 서리가 굳었습니다. 나처럼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 어린아이도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썼어. 돈을 훔쳤다고. 그래서 쫓겨났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동정도 없었어요. 그저 서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걷기 시작했어요. 살고 싶으면 따라와. 단 한마디였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어른도 하기 힘든 말을 가장 단순하게 해냈어요. 서리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손을 내미는 아이였어요. 서리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아이의 뒤를 따랐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따라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얼어붙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치마가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달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리가 너무 느렸던 거예요. 달래가 돌아와 서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서리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무릎이 꺾이며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달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작은 손이 겨드랑이 밑을 파고들며 끌어당기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볼에 닿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치직,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에 서리가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코끝에 연기 냄새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움막이었습니다. 바위 틈을 파고들어 나뭇가지와 짐승 가죽으로 엮어 만든 움막이었어요. 크기는 어른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작았습니다. 한가운데 파놓은 구덩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굽고 있었습니다. 감자였어요. 불에 달궈진 돌 위에서 감자가 치직거리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뭇가지로 감자를 뒤집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어요. 젖은 옷이 벗겨져 있었고 대신 거친 짐승 가죽이 덮여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과 발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깼어. 아이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전히 나무 껍질을 긁는 듯한 거친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다 익은 감자 하나를 나뭇가지에 꽂아 서리 앞에 툭 내밀었습니다. 먹어.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받았어요. 손바닥이 뜨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을 굶은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서리는 감자 껍질을 벗기다 말고 그냥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는 그런 서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몫에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감자 씹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감자를 다 먹고 나서야 서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콧방귀라기보다는 어이없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고마우면 살아. 서리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이 조금 전보다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흙과 때가 묻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특히 눈이 그랬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 그 눈빛이 자꾸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너 이름이 뭐야? 서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감자 껍질을 불 속에 던지며 대답했어요. 달래, 달래. 서리가 따라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지어줬어. 산에 달래꽃 필 때 태어났다고. 서리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엄마라는 말에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서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달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죽었어. 아버지도 3년 전에 산적한테.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3년.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혼자 이 산속에서 살아왔다는 뜻이었어요. 서리는 움막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에 말린 약초들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도토리와 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가죽 주머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4살짜리가 혼자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대단하구나.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달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안 죽으려고 한 거야. 별거 아니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를요. 서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달래가 화들짝 놀라 몸을 피했어요. 산짐승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만지지 마. 서리는 손을 거두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 놀랐지. 달래가 서리를 노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달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는 뭔데 거기 버려져 있었어. 아줌마라는 말에 서리가 피식 웃었어요. 27의 아줌마라니. 하지만 이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나는 서리야. 윤서리. 서리. 달래가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어색하게 굴리는 것이 처음 불러보는 이름 같았어요. 근데 왜 거기 있었어? 달래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불꽃을 바라보는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썼어.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훔쳤다고. 장부를 조작했다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돈은 시어머니가. 서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막혀왔어요. 달래가 서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그 사람이 가져갔어. 그러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 억울함이 먼저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뭐 했는데? 달래가 물었습니다. 서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투전판만 기웃거렸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지. 달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꽃을 바라보며 나뭇가지로 재를 헤집었어요. 한참 후에 달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그래. 7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서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때 달래의 손이 불쑥 서리의 치마를 만졌습니다. 서리가 움찔했어요. 2000. 달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색이 이상해. 좋은 이상함이야. 서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비단 치마였어요. 곱디고 온 쪽빛이었습니다. 달래의 손가락이 천 위를 쓸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서리가 대꾸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바스락. 움막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달래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형형하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달래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서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움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횃불이 타는 소리도 들렸어요. 분명 이쪽으로 갔다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박씨 부인 댁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마님 성이 풀리신다. 샅샅이 뒤져. 달래가 서리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움막 한쪽 구석에 쌓아둔 가죽 더미를 가리켰어요. 달래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숨어.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소리 없이 가죽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리의 손 안에서 차가운 쇠붙이가 손금을 눌렀어요. 반다지 열쇠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쥐어주신 것이었어요. 박씨 본가에 반다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험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안에 뭐가 있는지는 말씀 못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열쇠만 남았어요. 열 수 없는 열쇠. 그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쾅! 움막 입구를 막고 있던 거적대기가 찢어졌습니다.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죽더미 뒤에 웅크린 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 불 피운 흔적 있다. 누가 있어? 하인의 목소리가 움막 안을 울렸습니다. 횃불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리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달래의 손이 서리의 손목을 잡았어요.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달래가 서리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숨결이 간지러웠습니다. 내가 신호하면 뒷문으로 뛰어.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래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7살짜리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뭐야? 가죽더미 뒤에 하인 하나가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비명이 움막 밖에서 터져나왔어요. 움막 안에 있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덫이다. 발에 뭐가 박혔어? 밖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래가 파놓은 덫이었어요. 움막 뒷문 앞에 가시나무를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해왔던 아이였어요. 달래가 서리의 손목을 확 잡아챘어요. 지금이야. 달래가 몸을 날렸습니다. 움막 뒤쪽 가죽 덮개를 걷어차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서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달래의 손만 붙잡고 달렸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횃불빛이 등 뒤를 쫓아왔어요. 서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래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이 서리를 끌고 어둠 속을 내달렸어요. 달래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탈길이었어요. 발밑에서 눈이 미끄러졌습니다. 서리가 비명을 삼켰어요. 여기 타. 달래가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힌 나무 썰매였어요. 두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서리가 멈칫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타라니까. 달래가 서리를 썰매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뒤에 올라타더니 서리의 허리를 꽉 껴안았어요. 작은 팔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꽉 잡아. 달래가 발로 땅을 찼습니다. 썰매가 비탈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람이 귀를 찢었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무들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딪히면 죽는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달래는 능숙하게 몸을 기울여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 달려본 것처럼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횃불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리는 달래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살 것 같았어요. 아니, 살아야 했습니다. 썰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비탈이 완만해진 것이었습니다. 달래가 발을 내려 땅을 긁었어요. 썰매가 눈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려. 달래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서리도 휘청거리며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달래가 서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아직 멀었어. 걸어야 해.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검은 물결이었습니다. 강가에 갈대숲이 우거져 있었어요. 달래가 갈대숲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서리가 뒤를 따랐어요. 갈대잎이 볼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갈대숲 사이에 배 한 척이 숨겨져 있었어요. 소금 가마니가 잔뜩 실린 작은 배였습니다. 여기 숨어. 달래가 가마니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어요. 서리가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달래가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소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가 움찔했어요. 달래가 손으로 서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금 다 실었냐? 예. 출발합니다. 뱃사공들이었습니다.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닻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 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치악산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슴 속에서 반다지 열쇠를 꺼내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쇠붙이 자국이 패였습니다. 달래가 서리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이 빛났습니다. 살았어. 세 글자였습니다. 서리는 대답 대신 달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자신을 살렸어요. 7살짜리 아이가 덫을 파고 썰매를 준비하고 배를 알아두었습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익힌 것들이 오늘 두 사람을 살렸어요. 꼬르륵. 서리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금 가마니 사이에 웅크린 채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버티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탔어요.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달래가 소금 알갱이를 손가락에 묻혀 서리의 입술에 갖다 댔어요. 짜디짠 맛이 혀를 찔렀습니다. 갈증이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침이 고였습니다. 그걸로 버텨야 했어요.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씨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웃던 그 입꼬리, 거적에 말아버려라 명하던 그 목소리. 서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투전판에서 돌아와 술에 취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건만 손 하나 내밀지 않았어요. 포기할까?
서리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차피 저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냥 이대로.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말라붙었어요. 몸에 수분이 없었습니다. 손 안에 쥔 반다지 열쇠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달래가 움직였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서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서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래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달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엄마 아빠 죽고 나서 매일 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거칠기만 하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도망쳤어. 아버지가 그랬거든. 버티면 날이 밝는다고.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3년을 그렇게 버텨온 것이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이 이 작은 아이가 매일 밤 무서움을 삼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달래가 서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줌마도 버텨. 날 밝으면 뭐라도 보여.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반다지 열쇠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차갑던 쇠붙이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리는 달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단단했어요. 이 손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이 손이 지금도 자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살아야지.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살아서 돌아가야지. 억울함을 밝혀야지.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의지였어요. 달래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소금 가마니가 삐걱거렸습니다. 노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쿵! 배가 흔들리며 멈췄습니다. 서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달래가 서리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르르 배 위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자, 어서 내리자. 소금 가만히 먼저. 서리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소금 가만히. 자신들이 숨어 있는 바로 이 가만이었어요. 달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쿵. 바로 옆 가만히가 들렸어요. 서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배가 고파 창자가 뒤틀리는데 꼬르륵 소리라도 나면 끝이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소금이 눅눅해진 거 아냐? 발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만히 틈새로 집신이 보였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에라 나중에 하자. 배고파 죽겠다. 그래 밥부터 먹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배에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달래가 서리의 입에서 손을 뗐어요.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달래가 먼저 가만히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서리도 따라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칠을 웅크리고 있었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달래가 서리를 부축해 배에서 내렸습니다. 폭우는 어두웠어요.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뒤였습니다. 달빛만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서리는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딛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때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리가 화들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두 사람 앞을 막아섰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삿갓을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온몸이 굳었어요. 박씨 부인이 보낸 사람일까요? 노인이 두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서리의 품으로 향했어요. 서리가 무의식적으로 품을 움켜쥐었습니다. 반다지 열쇠가 들어있는 곳이었어요. 노인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무언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달래만 그것을 눈치챘어요. 서리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가 언덕 위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폐가가 있다. 주인 없는 집이니 비바람이나 피하려거든 들어가든지.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서리는 영문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고맙습니다. 서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대답 없이 돌아섰어요. 지팡이를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래가 서리를 끌고 언덕을 올랐어요. 폐가가 보였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낡은 초가집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비바람은 막아줄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문지방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치악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도 하인들도 여기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었어요. 서리가 품에서 반다지 열쇠를 꺼냈습니다. 달빛의 쇠붙이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살아서 돌아간다.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앞을 보며 내뱉은 말이었어요. 반드시 억울함을 밝힌다. 달래가 서리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폐가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 한쪽에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쪽빛 물감 자국이었어요. 누군가 이 집에서 염색을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달래의 눈이 그 자국에 오래 머물렀어요. 달래가 벽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쪽빛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오래된 물감이 손끝에 묻어났어요. 이거 뭐야? 달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리가 다가와 벽을 보았어요. 염색 자국 같은데 누가 여기서 천을 물들였나 봐. 달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떠올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달래가 폐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거미줄이 얼굴에 감겼습니다. 달래는 개의치 않고 벽장 뒤를 파헤쳤어요.
썩은 나무가 우두둑 부서졌습니다. 그 안에서 보따리 하나가 나왔어요. 풀어보니 누렇게 바랜 무명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찢어지고 얼룩진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꿰매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팔면 되겠다.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직! 바늘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서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방울져 천 위로 떨어졌어요. 손가락마다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 상처 위에 또 새 상처가 생겼어요. 폐가 틈새로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바늘을 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꿰매야 했어요. 팔아야 했어요. 먹어야 했어요.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서리가 보자기를 펼쳐들고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서 있었어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도 단 한 사람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달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달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화롯불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째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달래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고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배고파. 달래가 말했습니다. 겨우 들릴 만한 목소리였어요. 이 아이는 배고파도 배고프다 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3년을 혼자 버틴 아이였어요. 짐승 같은 눈으로 세상을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서리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리가 품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쇠붙이뿐이었어요. 반다지 열쇠,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달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리가 따라 나갔어요. 어디가? 달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땅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혔어요. 피가 흙에 섞였습니다. 서리가 말리려 했어요. 달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흙 속에서 뭔가 나왔어요. 얼어붙은 칡뿌리였습니다. 달래가 그것을 이빨로 물어뜯었어요. 흙이 묻은 채로, 피가 묻은 채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질기고 쓴 것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억지로 삼켰어요. 꿀떡,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달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주르륵. 서리도 칡뿌리를 집었습니다. 이빨로 물었어요. 혀가 얼얼했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삼켜야 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겨울을 그렇게 버텼어요. 얼어붙은 뿌리를 캐먹었습니다. 강가에서 죽은 조개를 주었어요. 장터 뒤편에서 버려진 채소 꼭지를 뒤졌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거지년들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래가 쓰러졌습니다. 이마가 불덩이 같았어요. 온몸이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헐떡거렸습니다. 서리가 달래를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물에 천을 적셔 이마에 올렸습니다. 물이 금세 미지근해졌어요. 다시 적시고 또 적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달래가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3년 전에 산적 아래 죽은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서리가 달래를 더 꽉 껴안았어요.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열기와 한기가 번갈아 밀려왔어요. 제발, 제발. 서리가 빌었습니다. 누구한테 비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빌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사흘이 지났어요. 달래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어요. 서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울어?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달래를 끌어안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어요. 땅이 풀렸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어요. 칼 같던 바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달래가 들판으로 뛰어나갔어요.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걱정되기 시작할 때쯤 달래가 나타났어요. 두 팔 가득 뭔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쪽풀이였어요. 시든 홍아도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퍼온 황토 덩어리도 있었어요. 이걸로 뭐하게? 달래가 대답 대신 화로에 물을 올렸습니다. 쪽풀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퀴퀴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홍아를 으깨 넣었어요. 황토를 풀었습니다. 물빛이 탁해졌어요. 달래가 무명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천이었어요. 끓는 물에 담갔습니다. 나뭇가지로 휘저었어요. 이리저리 뒤집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어요. 달래가 천을 건져 올렸습니다.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천이 물들어 있었어요. 본 적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저무는 노을 같았어요. 붉으면서 깊었습니다. 선명하면서 따뜻했어요. 타오르는 것 같으면서 포근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산에서 배웠어. 풀이랑 흙이랑 섞으면 색이 나와. 달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3년을 혼자 버티며 터득한 것이었어요. 살아남으려고 익힌 기술이 이런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리가 천을 쥐어짰어요. 붉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짰어요. 또 짰습니다. 빛깔이 빠지지 않았어요. 1000번을 빨아도 바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팔자. 서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음 날 장에 갔습니다. 서리가 천을 펼쳐 들었어요. 지나가던 안악이 발을 멈췄습니다. 천을 만져보았어요. 이 색 어디서 났어? 저희가 물들인 거예요. 안악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천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노을빛이 반짝였어요. 얼마야? 서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값을 불렀어요.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손에 쥐어졌어요.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재료비를 빼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푼돈이라도 있었어요. 서리가 떡전 앞에 섰습니다. 하얀 시루떡이 김을 뿜고 있었어요.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어요. 돈을 쓰면 내일 재료를 못 사요. 결국 가장 싼 떡 2개를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떡이었어요.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달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서리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리 와. 서리가 떡을 내밀었어요. 달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떡을 받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물오물 씹었어요. 꿀떡 삼켰습니다. 달래의 눈이 반달처럼 휘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기 떡을 들지 못했어요. 달래가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떡 하나. 겨울 내내 굶긴 아이한테 겨우 저게 전부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더 사줘야 하는데, 배부르게 먹여야 하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달래가 떡을 다 먹고 손가락을 빨았어요. 묻은 가루까지 핥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리를 올려다보았어요. 맛있었어. 그 한마디에 서리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또 울어? 달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서리가 눈물을 훔치며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염색 물이 묻어 붉게 물든 손이었어요. 이 손에서 저 빛깔이 나왔어. 서리가 달래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빛 손이야. 금아. 너를 금아라고 부를게. 달래가 눈을 깜빡였어요. 이름 있어. 달래잖아. 본명 말고. 장사할 때 쓸 이름이야. 염색장이 금아. 달래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하지만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리가 눈을 살짝 떴어요. 달래가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금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 불러보고 있었어요. 금아. 금아.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리가 금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약속하자. 금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살아남자. 둘이서.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다 되찾자. 금아가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에 힘을 줬어요. 알았어.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염색 물이 묻어 붉게 물든 두 손이었어요. 비거. 리어카 바퀴가 돌아갔습니다. 서리가 손잡이를 잡고 금아가 뒤에서 밀었어요. 천이 가득 실린 리어카였습니다. 홍화색으로 물들인 천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천사려. 빨아도 안 바래는 천이요. 서리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얼마요? 이것도 주세요.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금아가 천을 접어 건네고 서리가 돈을 받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리어카가 텅 비었습니다. 장터 뒤편 골목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어요. 서리가 금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금아도 서리를 꽉 안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금아의 손끝에서 새로운 색이 태어났어요. 산딸기즙과 황토, 오배자를 섞었습니다. 수십 번을 실패했어요. 손이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금아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리가 숨을 멈췄어요. 저문은 하늘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깊고 따뜻하고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름 붙여줘. 금아가 말했어요. 서리가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홍화색, 붉은 노을빛, 금아가 피식 웃었어요. 서리도 웃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전주 남문시장 안, 번듯한 기와집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현판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30당. 세 글자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폐가에서 칡뿌리를 씹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떡 하나로 배를 채우던 날이 떠올랐어요. 금아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12살이 된 손이었어요. 여전히 염색물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투성이는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 5년이 흘렀어요. 금아가 17이 되었습니다. 폐가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30당 대행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아가 손님을 맞았어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천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아가 권하는 대로 샀어요. 저 아이 손은 황금손이래. 물들이기만 하면 색이 안 빠진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금아의 귀에 들렸어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마가 30당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비단 치마가 나왔습니다. 전주 가명 부인이었어요. 홍화색 있느냐? 서리가 허리를 숙였어요. 금아가 천을 가져왔습니다. 가명 부인이 만져보았어요.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5필 가져오너라. 금 5냥이 탁 놓였습니다. 서리의 손이 떨렸어요. 금아가 천을 싸는 동안 서리는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명 부인이 떠났어요. 서리와 금아가 마주 보았습니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어요. 10년 전 장터 뒤편 골목에서처럼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리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홍화색이었어요. 금아가 옆에 왔습니다. 어느새 서리 어깨까지 자랐어요. 어머니, 금아가 불렀습니다. 서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줌마라고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되었어요. 왜? 내일 뭐 해 먹을까? 서리가 웃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금아가 생각하는 척하다가 씩 웃었습니다. 떡? 서리가 금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바닥만 한 떡 하나 사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만큼 사줄 수 있었어요. 그래, 내일 떡 해먹자. 두 사람이 나란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집 처마 아래 홍화색 천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30당 맞은편 골목.
삿갓을 눌러 쓴 사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서른당 앞이 북적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홍화색 천 보여달라, 저것도 보여달라.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게 안을 훑었어요. 여자가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37쯤 되어 보였어요. 손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사람 얼굴이 변할 만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가마 하나가 30당 앞에 멈췄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켰습니다. 비단 치마가 내렸어요. 가명 부인이었습니다. 가게 안 여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그 옆에 처자 하나가 나란히 섰습니다. 17쯤 되어 보였어요. 둘 다 손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10년 전 그 목소리였어요. 설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거적에 말아 치악산에 버렸던 그년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살아서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구지? 딸인가? 아니야. 설이한테 딸은 없었어. 사내의 눈이 처자를 훑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명 부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금이었습니다. 5냥이었어요.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서리의 손에 금덩이가 쥐어졌어요.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처자가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입꼬리가 비틀렸어요. 이가 드러났습니다. 박춘식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춘식의 눈에 탐욕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식이 품에서 북과 종이를 꺼냈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춘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붓이 멈췄어요. 춘식이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파발마가 전주를 떠났어요. 원주를 향해, 박씨 부인을 향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리가 기지개를 켰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금아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밥 먹어요. 금아가 불렀습니다. 서리가 웃으며 일어섰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파발마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원한을 씻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서리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금아가 천을 물들이는 동안에도 손님을 맞고 웃는 동안에도 원주에서 박씨 부인이 그 편지를 펼쳐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고 있었어요. 사흘 뒤 원주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편지를 펼쳤어요.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년이 살아있다고.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0년 전 거적에 말아버렸던 며느리.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전주에서 돈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감히 이가 갈렸어요. 그년이 살아서 입을 열면 안 되었습니다. 10년 전 횡령 누명. 진짜 돈을 가져간 건 박 씨 부인이었어요. 서리가 살아있다는 건 그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하인을 불렀어요. 전주 가명에 서찰을 보내라. 도망친 죄인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보름 뒤 전주였습니다. 서리가 천을 펼치고 있었어요. 손님이 북적거렸습니다. 금아가 옆에서 염색물을 적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가게 앞에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은 넘어 보였어요. 서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윤설애냐? 포졸 하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쇳소리 같았습니다. 서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원주 박씨 문중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다. 10년 전 횡령 도주 혐의다. 서리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횡령. 10년 전 누명이었습니다. 그 누명이 다시 덮쳐온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듣지 않았어요. 끌어. 포졸 둘이 서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리가 버둥거렸어요. 소용없었습니다. 질질 끌려나갔어요. 어머니. 금아가 달려들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금아를 밀쳤어요. 금아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인연도 끌어가. 공범이다. 금아의 팔이 뒤로 꺾였어요. 밧줄이 손목을 칭칭 감았습니다. 금아가 이를 악물었어요.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주인이 도둑년이래. 돈 훔쳐서 도망친 년이래. 서리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읽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리와 금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 감긴 밧줄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안해.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까지 끌려오게 해서 미안해. 금아가 서리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17살 눈빛이 아니었어요. 사과하지 마. 금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금아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알아. 어머니가 도둑질 안 했다는 거. 10년을 봤잖아. 금아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버텨. 아버지가 그랬잖아. 버티면 날이 밝는다고.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전 소금배 안에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 아이가 17이 되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금아의 손을 잡았어요. 밧줄에 묶인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품속에서 차가운 쇠붙이가 느껴졌어요. 반다지 열쇠였습니다. 끌려오는 와중에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서리가 열쇠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패였어요. 10년을 품고 다닌 열쇠였습니다. 언젠가 열어볼 날이 올 거라 믿었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요. 감옥 창살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었어요. 금아가 서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서리가 금아를 끌어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 열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는 시간을 알 수 없었어요. 비걱. 철문이 열렸습니다. 포졸이 들어왔어요. 재판이다. 나와. 서리와 금아가 끌려나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며칠 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동원 마당이었습니다. 사또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리의 온몸이 굳었어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희끗해졌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서리를 내려다보는 눈,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꿇어. 포졸이 서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서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금아도 옆에 꿇렸습니다. 피고 윤서리. 10년 전 원주 박씨 문중의 재물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서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2년이 도망칠 때 반다지 열쇠를 훔쳐갔습니다. 그 열쇠가 증거입니다. 서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다지 열쇠. 품속에 있는 그 열쇠였습니다. 반다지 안에 문중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2년이 그걸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열쇠는 서리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서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서리가 소리쳤어요. 목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열쇠는 제 어머니 것입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겁니다. 증인이 있느냐? 사또가 물었어요. 서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증인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승리를 확신한 미소였습니다. 사또. 2년은 도둑년입니다.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리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피고 윤서리. 횡령 및 도주 혐의로 관노비에 처한다. 관노비. 죽을 때까지 관아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년은 공범이니 함께 관노비로 삼는다. 금아였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금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서리가 외쳤어요. 무릎으로 기어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발 저만 벌하십시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쿵, 쿵.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사또가 손을 저었어요. 판결은 끝났다. 끌어내라. 포졸들이 서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서리가 버둥거렸어요. 소용없었습니다. 금아, 금아. 서리가 울부짖었어요. 금아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이었어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금아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서리의 시야에서 금아가 사라졌습니다. 서리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칡뿌리를 씹으며 버텼어요. 떡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손잡고 약속했어요. 살아남자고, 잃어버린 것들 되찾자고. 그런데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서리의 손에서 반다지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딸깍 소리를 내며 굴렀어요. 아무 소용없는 열쇠였습니다.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 열쇠였어요. 서리가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관아 뒷마당이었습니다. 서리가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매가 날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홍화색이었어요. 금아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낸 빛깔이었어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아야. 서리가 중얼거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관노비로 팔려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리가 광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어요. 품을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반다지 열쇠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떨어뜨린 뒤로 찾지 못했어요. 10년을 품고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놓은 적 없었는데, 허망했습니다. 서른당도 떠올랐어요. 번듯한 기와집, 처마 아래 걸린 홍화색 천,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 그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10년을 일궈온 것이 하룻밤에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열쇠를 쥐어주셨어요. 이건 내 거야. 언젠가 필요할 때 열어보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열쇠는 없었습니다. 열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잃어버렸습니다. 다 끝났어. 서리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끝났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티면 날이 밝는다. 금아의 목소리였어요. 10년 전 소금배 안에서, 며칠 전 감옥 안에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리가 눈을 떴어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깜깜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금아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7살에 혼자 산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부모를 잃고도 살아남았어요.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서리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바닥에 상처가 쓰렸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죽으면 안 돼.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 해. 그 말을 찾아야 해. 방법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어야 했어요. 살아있어야 그 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리가 몸을 일으켰어요. 어둠 속에서 눈이 빛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서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리가 관아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리, 누군가 불렀어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서 있었어요. 면회다. 따라와. 면회. 서리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금아일까? 금아가 찾아온 걸까? 면회실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리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아가 아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삿갓을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서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영산포, 배에서 내렸던 그날 밤, 폐가를 알려줬던 노인이었어요. 당신은,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반다지 열쇠였습니다. 재판장에서 떨어뜨린 그 열쇠였어요. 어떻게?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열쇠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내가 주었다. 노인이 열쇠를 설의 손에 쥐어줬어요. 10년 전에도 내 품에서 이 열쇠를 봤다. 그때 알아봤어. 이건 내 어머니 것이었지.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눈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오래전에 함께 일했다. 박씨 문중에서.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박씨 부인이 장부를 조작하는 걸 알았어. 증거를 몰래 빼돌렸지. 그걸 반다지에 넣어본가 어딘가에 숨겼다. 서리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나는 그걸 숨기는 것만 도왔어. 어디 숨겼는지는 내 어머니만 알았지.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위험하다고.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 어머니는 나중에 진실을 밝히려 했어. 하지만 병이 깊어졌지. 열쇠만 내게 남기고 돌아가신 거야.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왜 열쇠만 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반다지는 어디 있습니까? 원주 본가 어딘가에 있을 거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나도 몰라. 원주. 박씨 부인이 있는 곳이었어요.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더. 내 딸도 원주로 팔려갔다. 박씨 문중으로. 서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아가 거기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둘러라.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서리가 열쇠를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자국이 패였습니다. 원주. 가야 했어요. 반다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금아를 구해야 했어요. 서리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리가 관아 담을 넘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원주까지 열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굶주렸습니다. 목이 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박씨 문중 본가가 보였어요. 높은 담장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리가 숨을 골랐어요. 손 안에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담장 옆 느티나무를 타고 올랐어요.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서리가 이를 악물었어요. 담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횃불이 꺼져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서리가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참았어요.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반다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금화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쇠사슬 소리였어요.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를 따라갔어요. 헛간 쪽이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서리가 문틈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금화였습니다.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손목에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맞은 자국이 온몸에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금화의 피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가 있었어요. 손톱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박씨 부인이 한 짓이었습니다. 서리의 눈앞이 빨개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분노였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금화가 고개를 들었어요. 부은 눈이 간신히 떠졌습니다. 어머니, 금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눈이었습니다. 서리가 달려갔어요. 금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리가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화의 쇠사슬을 잡아당겼어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없어. 금화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년이 가지고 있어. 박씨 부인이. 서리가 이를 악물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어머니, 위험해. 금화가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쇠사슬이 철컥거렸습니다. 가지마. 제발. 서리가 금화의 손을 쥐었어요.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서리가 헛간을 나섰습니다. 본체를 향해 걸어갔어요.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체 앞에 섰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문을 밀었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발끝으로 소리 없이 걸었어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디에 반다지가 있을까요? 안방이었습니다. 가장 큰 방이었어요. 서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박 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서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왔구나.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서리의 온몸이 굳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인. 내가 보낸 거다.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내가 도망칠 거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미끼를 던졌어. 열쇠를 돌려주면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 박 씨 부인이 일어섰어요. 서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어. 내 발로 걸어서 도망친 관노비가 본가에 침입했으니 이번엔 사형이야. 서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박 씨 부인이 서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벌레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확인을 못한 게 실수였지. 박 씨 부인이 손을 들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마.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횃불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어요. 뭐야? 이게 무슨...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들어온 사람들,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박 씨 부인, 사또가 입을 열었어요.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무슨 소리요? 이녀는 도망친 관노비입니다. 내 집에 침입한 죄인이에요. 박 씨 부인이 소리쳤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사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종이 뭉치였습니다.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장부였습니다. 박 씨 문중 장부. 어머니가 숨겨뒀던 그 증거였어요. 어디서 그걸?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다지에서 나왔소. 사또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노인이었습니다. 영산포의 그 노인이었어요. 당신이... 박 씨 부인이 노인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보낸 게 아니었어. 노인이 피식 웃었어요. 그렇게 믿게 만들었지. 서리가 여기 오면 내가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이에 반다지를 찾으면 됐으니까. 서리가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이 서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와의 약속이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부를 확인한 결과 사또가 장부를 펼쳤어요. 10년 전 횡령은 박 씨 부인이 저질렀소. 윤서리는 누명을 쓴 것이요. 방안이 술렁거렸어요. 포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이요. 그건 조작된 거요. 박 씨 부인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포졸들이 박 씨 부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박 씨 부인이 발악했어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10년간 서리를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추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사또, 제발, 다 거짓말이에요. 전현이 꾸민 거예요. 박 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서리 앞에서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박씨 부인을 끌어올렸어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2년. 윤설이. 내년 때문에. 박씨 부인이 설이를 노려보았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그때 확실히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설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씨 부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10년 전에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설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설이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박씨 부인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이 돌아온 것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신 겁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끌어냈습니다. 박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설이가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억울함이 터져나왔어요. 금아. 설이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금아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설이가 금아에게 달려갔어요. 풀어줘요. 제발. 설이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어요. 포졸 하나가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철컥. 쇠사슬이 풀렸어요. 금아가 설이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설이가 금아를 끌어안았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끝났어. 설이가 속삭였어요. 다 끝났어. 금아가 설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어요. 10년 전 소금배 안에서처럼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설이가 금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7이 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아이 같았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 이제 집에 가자. 설이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금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응. 금아가 대답했어요. 집에 가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홍화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빛깔이었어요. 설이가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열쇠. 10년을 품고 다녔던 열쇠. 이제 그 역할을 다했어요. 설이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설이가 속삭였어요.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른당 처마 아래 홍화색 천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햇살의 빛깔이 반짝였습니다. 저문은 노을 같았어요. 설이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금아가 만들어낸 빛깔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금아가 불렀어요. 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아가 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방금 물들인 천이었습니다. 빛깔이 깊고 따뜻했어요. 이거 봐. 금아가 천을 펼쳤어요. 홍화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조금 달랐어요.
더 깊었습니다. 더 따뜻했어요. 새로 만든 색이야. 금아가 웃었어요. 18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어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서리가 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름 붙여줘. 금아가 말했어요. 서리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을빛에 비쳤어요. 빛깔이 타올랐습니다. 모란홍. 서리가 말했어요. 붉게 핀 모란꽃 빛깔이야. 금아가 피식 웃었어요. 맘에 들어.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처마 아래 홍화색 천이 펄럭였어요. 모란홍 천이 그 옆에 걸렸습니다. 서리가 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반다지 열쇠였습니다. 이제는 열 곳이 없는 열쇠였어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리가 열쇠를 금아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 거야. 금아가 눈을 깜빡였어요. 어머니 열쇠잖아. 이제 내 거야. 우리가 함께 지켜온 거니까. 금아가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서리가 금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살아남았네. 서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살아남았어. 금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살아남았어.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젊은 사내였어요. 이목구비가 반듯했습니다. 눈매가 선했어요.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가명 서리 복색이었어요. 사내가 서른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노을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금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금아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저 서리 요즘 자주 오네. 1000살 돈은 있는 건가 모르겠다. 금아가 서리를 노려보았어요.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만해. 서리가 웃었어요. 금아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홍화색 천과 모란홍 천이 함께 나부꼈어요. 서리가 웃었습니다. 금아도 웃었어요. 하늘이 모란홍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리와 금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랑야담이었습니다.